눈이 피곤하다고 해서 왔는데 검사를 해보면 아무 눈에 문제가 없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케이스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이가 깨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부드러운 거 먹다가 이가 딱 깨졌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시고 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건강 정보를 알아서 눈치껏 찾아 해결해드릴 저는 치과 전문의 장혁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과 전문의 정의상입니다. 오늘 자리가요, 원장님. 네. 좀 어색하시죠? 치과에 치료받으러 간 적은 있어도 네. 건강 얘기를 이렇게 직접 앉아서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눈과 또 치아의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눈치 체크 타임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눈치 토크 1번. 일단 나는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긴장하는 경우에 이를 좀 꽉 깨무는 편이다.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클렌칭이라고 합니다. 이갈이하고 다르게 이를 이 꽉 깨물기의 습관은요. 당연히 치아에 마모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턱관절이 손상되는 데도 연관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과적으로는 네. 이게 이제 얼굴이 감각신경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신경해부학을 공부를 해보면 3차 신경이라는 구조가 눈과 이 상악부, 하악부, 감각을 관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이제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경 분지가 사실은 세 가지로 갈래로 나눠져 있지만 이 감각들이 뇌관에 있는 신경 핵 부분에서는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치과 문제인데 눈이 아프다거나 사실은 안과적인 문제인데 치아가 느낀다, 아프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피곤하다고 해서 왔는데 검사를 해보면 아무 눈에 문제가 없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원장님 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요, 치과 상담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이가 아파서 오시는데도 치과적인 검사를 해보면 치과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구분하는 협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상에 이렇게 팔꿈치를 올리고 턱을 괴는 습관이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턱을 고이는 습관만으로 그렇게까지 될까 싶지만 실제로도 부정교합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턱이 비대칭이 되게 되면은 목관절도 비대칭이 오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어깨까지 틀어지고 또 척추 측만증까지 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턱을 괴는 습관도 좀 고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비대칭이 생기면 안구 쪽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두 눈 중에 한쪽 눈이 더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저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아마 앞으로는 진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는 잠을 잘 때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냥 스르르 잠이 든다. 저도 이게 참 유튜브 같은 거나 영상을 보다가 스르르 잠드는 습관이 좀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또 정신적으로 좀 위로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어떤가요? 안과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전자기기, 특히 휴대전화를 장시간 보게 되면 일단은 눈이 건조해집니다. 네. 눈이 마르기 쉽고 또 두 번째는 동공의 크기가 어두운 곳에서는 커집니다. 그러면 눈 속에 들어오는 잘 알고 계신 블루라이트 계열의 그런 파장들이 망막이나 신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휴대전화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수면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짧은 파장 계열의 광선들이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수면 인면을 방해를 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눈치 토크 4번. 나는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다. 야, 이것도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입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 담배 태시면서 커피 드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취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최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침만 잘 나와도 입안에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셀프 클린징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카페인이 결국은 입안을 건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입냄새도 많이 나고 또 침이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충치도 많이 생기고 치주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 커피를 드시는 양은요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눈을 보호하는 눈물도 수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조증에도 좋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녹내장이라는 병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녹내장에 유전적인 그런 병력이 있는 가족이나 혹은 고환압증, 이미 녹내장을 진단받은 분들이 하루에 400mg 이상의 카페인을 드시면 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또 보고가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저나 네. 커피도 좀 최대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줄여봐야겠네요. 네,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건강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뭐 요즘 눈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불과 한 2, 3년 전부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면서도 이런 습관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모르게 불편하니까 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 안과 의사로서 좀 본인이 하시지 않는 습관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건 눈을 비비지 않는 겁니다. 이 눈은 굉장히 약한 구조물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안압이라는 게 있어서 눈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동그란 풍선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자꾸 누르게 되면 이 풍선이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각막의 구조가 망가지기도 하고 수정체를 매달고 있는 수정체 섬유소대가 망가지기도 하고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고 망막박리라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질환들의 원인이 반복적인 외상에 의한 그런 원인이 생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친구들 뒤에 몰래 가가지고 눈 꽉 누르면서 누구게 하잖아요. 사실은 위험한 그런 그것도 안 되는 장난입니다. 그게 안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 네.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제일 대증요법으로 좋은 건 차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물로 세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냉장실에 들어있는 인공노획제제 같은 안약을 한두 방울 넣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네. 가려움증을 가장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항히스타민제 혹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넣는 겁니다. 안약을 넣으면 5분, 10분 내로 가려움이 해소되지만 대개는 그런 약제가 집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수를 한다거나 차갑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좀 차갑게. 맞습니다.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인공 눈물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눈이 안구 건조가 와서 눈이 좀 뻑뻑하면 인공 눈물을 쓰긴 쓰는데 네. 어떤 인공 눈물을 쓰는 게 좀 좋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인공 눈물이 이렇게 큰 벽에 들어있는 다회 용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방부제가 들어있는 약이죠. 우리가 개봉을 하게 되면 약 자체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있는 약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 눈물을 하루에 4번 이상 한 달 이상 쓰면 눈물막 파열이 오히려 심해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는 방부제가 들어있는 다회 용기의 인공 눈물보다는 어차피 건조증은 만성적으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일회용 약제, 이런 작은 튜브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튜브에 들어있는 약제들이 저도 있습니다. 냉장실에 있는 건 다 버려야겠네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맞습니다. 일회 용기에 들어있는 약제를 대개는 하루에 튜브 하나 정도씩 쓰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 눈물 사용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도 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스마트폰 많이 네. 쓰는 게 이제 눈에도 안 좋고 치아에도 안 좋다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네. 그래도 눈이 좀 덜 나빠지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그런 확증적인 증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미국 안과학회에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의학적인 입증된 자료는 없다. 다만 실험적으로는 네. 망막세포나 신경세포들이 블루라이트를 쬐면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하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네. 스마트폰을 다크 모드로 보면 네. 눈이 덜 부신 거는 맞긴 맞습니다. 맞으니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하는데. 그럴 거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덜 보는 건데 네. 요즘 뭐 영양제 워낙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음식이 뭐가 있나 좀 검색해서 뭐 먹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음식이 좋고 또 진짜 효과가 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균형 잡힌 그런 그 식생활, 식습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따로 영양제를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게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건강 그 보조식품이 그 포뮬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포뮬라를 다른 그런
영양제를 드시면 네. 그런 황반 변성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 장혁진 원장님께서 치과 의사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쉽게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칫솔질 더하기 치실까지만 쓰셔도요. 뭐 저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너무 모범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칫솔질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 다른 그 구강 보조 관리 도구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치아가요. 네.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도자기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를요 손으로 꽉 누르면 깨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이 가면 금이 가거나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봉지 같은 것을 치아로 뜯을 때요, 단순히 그 봉지 때문에 치아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봉지를 뜯으면서 윗니 아랫니 치아가 강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에 순간적인 충격이 가서 치아가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가 깨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부드러운 거 먹다가 이가 딱 깨졌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의 수많은 충격들이 가서 자잘한 금들이 가 있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질문드리는데 치간 칫솔을 제가 써봤더니 네. 이게 약간 그 틈 사이가 좀 더 벌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 이물질이 더 끼는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너무 좋은 질문 네. 해주셨는데요. 치간 칫솔 쓰니까 더 네, 벌어지는 그런 것 느낌이 같아요. 들더라고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그동안에는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들이 이하고 이 사이에 메꿔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그 구멍이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치간 칫솔로 그 부분들을 청소하게 되면은 염증이 있던 부분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약간 꺼지면서 이하고 이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보통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꺼멓게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아유, 말씀이신 너무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쓰는 게 늦어지면 점점점 뼈는 더 내려가서 그 사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칫솔질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 치료 끝나고 나면 원장님 어떻게 칫솔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래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칫솔질을요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 구강 내 면적의 60%에서 70%밖에 못 닦습니다. 결국은 30%에서 40%는 청소가 안 되거든요. 제가 가능하면 매운 치약을 좀 쓰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매운 치약들이 오히려 입안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더 좋지가 않고요. 보통 우리가 333이라고 하잖아요. 3분, 하루 3번, 식후 3분이 있는데 스톱워치 해놓으시고요. 평상시 내가 닦는 대로 한번 닦고서 시간을 딱 보면은 3분 닦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왜냐하면 치약이 매우니까 그냥 금방 뱉어버리고 입 헹구시고 또 입안은 화하니까 내 입안은 깨끗해.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에서 40% 정도는 청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강 청소 도구를 4가지를 좀 꼭 권유를 드립니다. 일단 칫솔질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수압세정기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게다가 원장님처럼 이렇게 치실까지 쓰시면 90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간 칫솔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집안 청소할 때도요. 진공 청소기, 물걸레질도 하고 또 먼지 털이기도 쓰고 여러 가지 청소 도구가 있으면 있을수록 집안이 더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청소 도구 4가지만 쓰시면 대한민국 치과 다 망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눈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네. 치과 의사가 말하는 치아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일단은요 본인 치아건 임플란트건 제가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징어, 또 건어물 같은 거 있죠. 네. 요건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요, 뭐 고기를 뜯으셔도 되고요, 다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씹을 때요, 이렇게 위아래로 씹는 힘은요, 치아가 정말 잘 견딥니다. 저도 오징어 좋아합니다만 이 건어물 같은 거는요, 좌우로 씹지 마시고 위아래 씹어 드시면은 치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오늘 치과 그리고 안과 원장님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치과에 대해서 건강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상식일 수 있지만 또 그래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요소들까지 알게 돼서 저도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체크타임들을 확인하시고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을 이제 실천하시면서 좀 더 건강한 그런 눈과 치아의 건강을 유지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 눈치 챙겨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눈과 치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